고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자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시내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용돈을 많이 받았다고 옷을 사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옷가게로 향하던 길이었죠. 옷가게에 도착해서 친구는 옷가게 안에서 옷을 고르고 있고 저는 바깥에 있던 전신 거울에서 앞머리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웬 수첩 든 사람이 계속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친구 있는 쪽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불러 세우는 거 있죠?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또 좋네요? 저희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혹시 연예인에 관심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을 하면서 저한테 명함을 건네시는데 엄청 유명한 기획사 명함인 거 있죠? 순간 멈칫했지만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명함을 냉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제 이름, 전화번호랑 체중, 키를 적어가셨고요. 잠시 후 친구가 옷을 사고 나왔고 저는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친구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콩팥 떼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유명 기획사가 왜 오디션을 안 보고 길거리 캐스팅을 하겠어? 그리고 너 음치잖아. 네, 제가 좀 많이 음치입니다. 명함 받을 때 순간 멈칫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믿냐, 노래도 못 부르는데 무슨 아이돌이냐. 하지만 저 한 번쯤은 방송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노래는 연습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방금 전 그때 명함 받았던 회사한테 오디션 보러 오라고 문자까지 왔는데 저 오디션 보러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호돌이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축하해요 제보자님. 길거리 캐스팅이라니. 외모가 엄청 뛰어나신가봐요. 일단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오디션은 꼭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보자님의 노래 실력이 형편없어도 끼를 봐서 뽑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회사가 진짜 유명 기획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새 하도 사기가 많아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오디션 가셔서 합격하시면 좋은 거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있는 거니 이것도 좋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고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어벤져스 극강팬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오늘 영화관에서 겪은 너무 어이없는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집에 아이언맨, 토르, 피규어까지 있을 정도로 마블을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땐 나이 제한 때문에 영화관에서 못 봤지만 올해 엔드게임은 딱 제가 만 12세를 넘어서 드디어 처음으로 마블 시리즈를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래서 반 친구들이랑 저번 주 일요일에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포스터도 챙기고 설레는 마음에 영화관 로비에서 이번 어벤져스는 얼마나 재밌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걸 들은 옆에 있던 커플이 저희를 힐끔 보더니 지들끼리 수근수근 얘기하더군요. 아 오빠, 우리 설마 쟤네랑 같은 시간대는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 극혐인데. 초딩들이랑 같이 보는 거 싫어서 이 시간대였는데 아씨 망했다. 아니 아무리 저희가 어리다지만 바로 옆에서 이게 뭡니까? 진짜 기분이 더러워서 째려봤는데 여자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더니 어머 쟤 나 째려본다. 와 오빠 쟤 좀 봐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옆에 있던 형한테 혼났습니다. 아니 욕은 지네들이 먼저 해놓고. 짜증나지만 영화 시작 시간도 다가오고 친구들이랑 그냥 똥 밟은 셈 치자 하면서 상영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와 완전 아까 그 커플들 저희 옆자리인 거 있죠? 저희 보자마자 진짜 개띠꺼운 표정을 짓는데 나이만 같다면 코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영화 시작 전 그 남자 형이 저희한테 작은 소리로 말하길 영화 보다가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 하는데 아니 아무리 인터넷에 초딩들이 영화 볼 때마다 시끄럽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초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협박까지 당해야 하나 싶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초딩이면 영화관도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옆자리 커플들이 훨씬 무개념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옆에 제보자님과 친구들이 있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한 건지 뭔지 참 기분이 나쁠만 하네요. 거기다가 영화 시작 전에 좋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우면 죽여버린다니. 제보자님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절대 커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정말 못 배웠네요 커플들이. 어벤져스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초딩이라고 영화관 못 가는 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도 재미있게 관람하세요. 고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자입니다. 제 꿈은 변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허에 관련된 일이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제 꿈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반강제적인 의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는 변리사를 해야만 해. 너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해. 너는 무조건 1등을 놓치면 안 돼.
엄마 아빠의 이러한 압박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하루에 8시간보다 적게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원한다면 학원도 마음껏 다니게 해주셨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제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전혀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변리사 같은 거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되고 싶은 건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변호하고 법정에서 발언하고 그게 바로 제 꿈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변호사는 예전에나 좋았지 지금은 성공하기 힘들다.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 손님 없어서 문 닫고 알고지되는 사람 많다 라고 하십니다. 항상 변리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아냐? 라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부모님은 왜 맨날 모든 직업을 돈으로만 바라볼까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직업인가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지는 내 인생인데 왜 부모님은 저에게 강요하실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오직 돈만 잘 벌면 끝인 거겠죠. 꿈을 강요받으니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인지 원래는 항상 전교 3, 4위권은 유지했었는데 작년 2학기부터는 전교 30위권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딸이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그러시는 것일 텐데 사실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그쪽을 밀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대학 진학할 때 강하게 의견을 표출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변호사든 변리사든 잘만 하면 돈 많이 버는 고소득 직종은 맞지만 그 중에서 하고 싶은 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적도 좋으시네요. 대견합니다. 꼭 좋은 변호사 되셔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호돌이 썰툰. 얼마 전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작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죠. 아빠가 살아계실 당시 사실 저는 일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는 건 물론이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엄청 들락날락해서 아빠 속을 많이 썩이기도 했죠. 그렇게 망나님처럼 살다가 묵묵히 제 뒤처리를 다 해주시던 저에겐 마치 방패 같은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애들 괴롭히는 거 그만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라. 사랑한다. 제가 한 거라곤 아빠 가슴에 못 박은 것밖에 없는데 아빠 고생만 시켰는데 후회심과 죄송함에 엉엉 울었지만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저 어릴 때 먼저 돌아가셨었거든요. 저는 아빠의 마지막 말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라는 것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중3 때까지 같이 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고 하니 너 같은 돌대가리가 무슨 공부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는 식으로 조롱하더군요. 제 과거가 후회됩니다. 이제 와서야. 제가 그동안 괴롭혔던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해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했던 역겨운 짓들에 저를 엄청 증오하고 있겠죠. 저도 제가 인간 쓰레기였다는 걸 압니다. 한번 인간 쓰레기는 영원한 인간 쓰레기라는 말도 있지만 다음 주부터라도 제가 심하게 괴롭혔던 애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그렇게 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괴로운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 일진짓을 한 건 제보자님의 엄청난 잘못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쁜 짓이라는 걸 깨닫고 안 바뀌는 게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보자님에게 괴롭힘 당한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아도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사과하시고 바뀐 인생을 사세요. 이제 제보자님을 지켜줄 사람은 없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바뀐 제보자님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호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3개 있습니다. 왜냐고요? 엄마가 홈쇼핑 중독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TV는 안방이랑 제 방에 각각 하나, 그리고 거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가 어디서든 누워서 홈쇼핑을 보고 주문할 수 있게 그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저희 집이 한 달에 받는 택배는 평균 15개에서 20개 정도입니다. 거의 하루에 하나꼴로 오는 거죠. 엄마는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하나에 겨우 15,900원, 비싸봤자 39,900원 이렇게밖에 안 한다던데, 아니 그래도 그게 20개면 돈이 80만원인데 아빠가 매일같이 열받아 죽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홈쇼핑들이 다 안전배송이랍시고 박스나 스티로폼을 엄청 크게 주잖아요. 진짜 저희 집 분리수거는 날마다 박스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한 명이 하면 6번 7번 왔다 갔다 해야 할 정도입니다. 물론 저희 먹으라고 핫도그나 치킨, 떡볶이 아니면 수세미 등 생활용품을 주로 구매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여야죠. 매일 필요 이상으로 주문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아빠랑도 맨날 싸우시고 저랑 언니도 맨날 엄마한테 그만 좀 시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엄마는 그럴 때마다 그럴 수 없다고 이걸로 스트레스 푸는
보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 유튜브에서만 보던 택배 중독녀?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아빠는 이미 반 포기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요즘 집안 분위기도 심각해서 더 이상 가다가는 엄마 아빠가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택배 중독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에 80만원에 택배 20개라니 진짜 엄청나시네요. 이게 한두 달 그러신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 이러셔서 고민이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참 야속하겠어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스트레스를 어디서 많이 받으시냐고 물어보시고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같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가정이 정말 흔들릴 것 같거든요. 자부자님, 반드시 어머니와 대화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세요.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의외로 해결이 쉬울 수도 있답니다.